자국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좀 유리한 편인 거죠? 예. 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과 산업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술과 산업, 생태계. 근데 이걸 다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이게 안방을 내주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플랫폼 산업 또는 데이터 주권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국가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발상하는 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지정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어떤 새로운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정학 차원이라면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상황이 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패권 경쟁 또는 뭐 미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 틈바구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중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보 문제를 미국이 제시한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또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서비스나 중국 플랫폼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미국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둘 것이냐를 놓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또 외교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 연결돼 있구나 결국은. 또 하나 이번 라인 야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또다시 이런 라인 야후 사태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데이터 안보 마인드를 가지고 잘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들 기업들의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한 트렌드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장악한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자사의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 우대, 타사 서비스 배제라는 플랫폼 업계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플랫폼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뭐 자칫 규제 일변도의 어떤 한 방향으로만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경쟁의 시대를 맞아서 주요국들이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고 자국의 플랫폼을 또 육성하는 이번 라인 야후 사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트렌드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해야 될 역할들이 이중적인 것들이 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건 없을까요? 일종의 자기 개인 정보는 자기가 챙기는 마인드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이버 안보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컴퓨터를 남이 와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백도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도어는 이게 모르는 새에 들어와서 뒷문을 열어주는 건데 아마 우리가 앞문을 열어주고서 우리 어떤 그 컴퓨터 관리를 받는 이런 시스템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그것들이 유출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세대 이제 좀 예. 나이 든 세대는 이거 휴대폰 가지고도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막 컴퓨터도 키오스크도 모르는데 있고 AI도 있고 그래서 제 비밀번호나 모든 걸 우리 매니저가 알고 다 있거든요. 이건 백도어가 아니라 그냥 앞도어네요. 앞도어가 열렸네요. 매니저 도운데요? 아 이거 매니저가 이거 전문인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금팔찌 차고 매니저. 있던데. 그러니까 앞문과 뒷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그렇지.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침해를 당했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좀 대응해 줄 수 있는 어떤 좀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나 국가의 오. 책임 같은 게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게 따로 자꾸 노는 것 만들어지는 게 같아서. 중요한데 사실 법을 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국내에는 우리가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보 관련된 어떤 법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은. 예. 왜 그러냐? 개인 정보를 가져다가 사이버 보안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네. 어떻게 믿냐? 아, 국내에서 신뢰의 문제가 관련된 있군요. 이런 감시나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둘러싼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법이 좀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뭐, 우린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신고하러 가도 사실 잘 받아주지도 그러니까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체를 통합하는 법제의 필요성들이 네. 학계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제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했던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안보의 잣대를 가지고서 또는 국가의 이익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Congress has passed in a very long time to protect America's security. 这种不能在公平竞争中取胜，就采取霸凌行径的做法，扰乱的是企业的正常经营活动。 그러한 와중에 지난 몇 달 동안 라인 야후 사태가 이런 이슈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라인 사태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정말 몇억 일본까지 네. 엄청나게 지금 그 성공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걸 만약에 주권을 뺏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소대이겠는데요. 네이버 라인만 봐도 지난 13년 동안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라인 이용자는 현재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 한 1억 명 정도가 있고 동남아시아에 또는 대만에 1억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그 어떤 국가보다도 아시아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라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는 AI 시대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지분은 소프트뱅크나 라인야후에 매각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칫 그 데이터를 일본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그냥 일본에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회사를 팔고 난 다음에 얻는 그런 이익금에 해당되는 네. 얘기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자원이냐, 어느 것을 잃는 것이 더 큰 손실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절대 기업만의 고민일 수는 없는 거죠. 기업 차원에서 하는 판단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플랫폼의 어떤 고유한 경쟁력 또 거기서 축적되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일종의 영토이긴 한데 우리가 알던 예전의 영토처럼 그냥 거기 가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지켜지는 이런 종류의 영토가 아닙니다. 예.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구축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또 생태계 또는 관련된 산업이나 부가적인 경제적인 이득도 챙겨 나가는 이런 것들을 안에서 잘 챙겨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뭔가의 행보를 보일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자꾸 글로벌한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네.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플랫폼 지정의 어떤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국가 책략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